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륜이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위험성과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저 마음이 끌리고 설레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오죠. 그동안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사람은 이성을 잠시 잃고 이 관계가 나를 살게 만든다고 착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죠. 짧은 문제 한 줄에도 가슴이 되게 뛰고 짧게 스친 시선에도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묘한 동질감을 주고 그 비밀이 둘만의 세상을 만든 것처럼 느껴지죠. 이 시기에는 현실보다 감정이 더 앞서고 해야 할 고민이나 계산은 다 뒷전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처음의 설렘은 점점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안과 피로가 대신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해야 하고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늘 긴장 속에서 지내야 하죠. 이 긴장과 스트레스는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불륜관계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함께의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당당히 소개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함께하는 순간이 거의 없죠. 그렇다 보니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보다 늘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관계는 처음부터 시간 제한을 안고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비밀과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도 그 진심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와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진짜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팁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감정의 변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조금씩 쌓이는 불만과 오해, 그리고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벽들이 관계의 토대를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음에 느꼈던 설렘보다 숨겨야 하는 피로와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와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갈등과 냉담함이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듯 불륜은 처음엔 격렬하게 타오르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7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거나 주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결말이 어떤지 미리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불륜 관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비밀이죠.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동과 대화, 만남까지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은밀함이 오히려 특별함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 아무도 알 수 없는 만남, 사람 많은 곳에서 스치듯 마주하는 그 눈빛까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 비밀은 달콤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주변을 살펴야 하고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차를 멀리 세우거나 평소 다니던 곳 대신 사람 없는 장소만 찾아야 합니다. 식당을 고를 때도 카페를 선택할 때도 혹시 누가 볼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전화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주변을 살피고 혹시 대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폰 화면 잠금을 강화하거나 특정 앱이나 메신저를 몰래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난 후에는 당연히 사진, 통화기로 메시지를 지우는 게 습관이 되죠. 심지어 옷에 묻은 향수 냄새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신경 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지만 이 만남이 거듭될수록 이 상당한 피로감을 줘요. 비밀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정작 서로를 위해 쓸 수 있는 여유를 다 갉아먹습니다. 게다가 비밀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낳아요. 배우자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약속을 만들고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도록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서로의 말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비밀이 주는 짜릿함이 이 관계를 묶어주는 힘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짜릿함보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그 불안은 몇 배로 증폭이 돼요. 정상적인 연인관계라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불륜관계에서는 모두 다 제한되죠. 손을 잡고 거리를 걸을 수도 없고 친구나 가족 모임에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기념일에도 공개적으로 축하할 수 없고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거는 당연히 못하죠. 여행을 가더라도 인증샷 한 장 마음껏 올리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를 당연 피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서운함을 키우죠. 처음에는 이런 제약이 오히려 우리만의 세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아요.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 거짓말을 이어가는 그 피로감, 당당하게 함께할 수 없다는 답답함은 서서히 관계를 짓누릅니다. 마침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숨을 쉴 공간을 잃고 질식하듯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불륜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둘째, 현실의 문제는 결국 피할 수 없다. 불륜관계 속에서 처음 느껴지는 가장 강한 매력 중 하나는 현실로부터 잠시 도망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서로를 만나는 동안만큼은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압박, 혹은 오래된 외로움과 공허함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답답한 방 안에서 잠깐 창문을 싹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이 찾아오죠. 하지만 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창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원래의 공기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면했던 문제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아니면 더 크게 부풀어 있죠. 경제적인 문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륜관계를 유지하려면 숙박비, 식사비, 선물, 교통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거든요. 이 모든 비용은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고 때로는 위험하게까지 느껴져요. 결국 이런 지출은 기존 생활비나 가계 계정에 압박을 주고 그 압박은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시간 지역도 상당히 커요. 정상적인 연인이나 부부라면 주말이나 휴일,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죠. 그러나 불륜관계는 대부분 그 시간을 피해서 만나야 합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저녁 시간을 쪼개거나 직장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식으로 틈새 시간을 이용하죠. 이런 만남은 처음에는 스릴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편함과 피로로 변합니다. 또한 사회적 시선은 생각보다 강력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업무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운다든지 연락이 잦아지는 특정 상대가 있다든지 평소와 다른 패턴이 눈에 띄면은 그것이 의심과 소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시선은 두 사람의 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죠. 가장 무서운 건 처음에는 관계 속에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었던 상대가 점점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점이에요. 서로의 생활에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고 각자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게 되면서 관계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게 됩니다. 불륜 속에서 잠시 현실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무겁고 더 복잡해져 있죠. 결국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크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셋째, 감정의 열기는 반드시 식는다. 불륜이 처음 유지되는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강렬한 설렘과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도 심장이 빨리 뛰고 짧은 만남에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평범한 일상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그 두근거림을 되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 만났을 때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하루가 설레고 전화 한 통에도 목소리가 떨리고 만남 전날 밤에는 마치 학생 시절 소풍 앞둔 아이처럼 잠이 안 와요. 심지어 상대방이 건네는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익숙함이라는 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렬했던 설렘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매 순간에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만남조차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처음처럼 두근거리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불륜관계는 설렘이 줄어들면 유지 동력이 빠르게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정상적인 연인이나 부부는 설렘이 줄어들어도 서로의 책임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동안 쌓아온 추억이 관계를 지탱해줍니다. 근데 불륜은 그런 기반이 약하죠. 설렘이 줄어들어요. 도파민이 다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남는 건 뭐냐면 불안과 피로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또한 처음에 서로의 잠재감을 보이던 시선이 좋은 점만 보였던 것들이 점점 단점까지 보이게 됩니다. 작은 말투, 생활 습관, 가치관의 차이, 돈을 쓰는 방식. 처음에는 전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경이 써요. 특히 불륜관계에서는 사소한 불만도 쉽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지탱해줄 튼튼한 신뢰나 약속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렘이 사라진 이후에 남는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불륜관계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만남이 설레는 시간에서 오히려 피곤하고 불안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감정의 열기는 누구에게나 식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불륜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륜은 설렘이 식는 순간 관계를 이어갈 명분이 급격히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신뢰가 없는 관계는 불안하다. 불륜은 시작부터 배신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서로가 이미 다른 사람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만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혹시 나 몰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웃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나중에 가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 의심은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늦게 연락을 해도 바쁜 일이 있겠지라며 이해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혹시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불륜 관계는 서로의 일상과 주변을 완전히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에도 불안이 쉽게 자라나요. 이 불안은 행동으로 특히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SNS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만나지 않는 날에는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이 관심이 아니라 이 감시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와요. 정상적인 연애나 부부관계에서는 작은 오해가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기 때문에 신뢰를 쌓을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 관계는 달라요. 대화를 길게 하면 그 안에서 불필요한 위험이 드러날 수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도 부족합니다. 결국 신뢰가 없는 관계는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의심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경계심을 키우고 경계심은 서로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불륜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마치 파도치는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함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관계는 결국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다섯째, 죄책감이 관계를 갉아먹는다. 불륜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마음의 무게를 줄입니다. 특히 처음의 설렘과 자극은 죄책감을 잠시 잊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를 마주할 때 작은 눈빛 하나, 짧은 대화 속 한마디가 양심을 찌르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웃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죄책감은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만나서 웃고 즐기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와나 있는 듯한 그 느낌이 듭니다. 상대방 역시 그 무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 속에서 이유 모를 침묵이 잦아지고 표정 속에서도 묘한 어두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죄책감은 행동을 제한합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연락 빈도가 줄어들어서 때로는 만나기 직전에도 오늘은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남이 줄어드는 이유를 서로 잘 알면서도 정작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관계의 끝이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연애나 부부관계는 서로의 믿음과 약속, 함께 싸운 시간으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관계는 그 반대죠.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쌓이고 그 무게는 그 관계를 버티기 힘들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 죄책감은 설렘이나 애정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아서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섯째, 주변의 압박과 시선은 생각보다 강하다. 불륜은 절대로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긴다고 해도 사람들의 눈과 귀는 생각보다 날카롭죠. 작은 변화 하나, 말투, 생활 패턴의 변화까지도 가까운 사람들은 금세 눈치를 챕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던 주변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더 구체적인 관찰과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을 자주 간다든지 휴대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다든지 외모와 옷차림에 갑자기 과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은 주변에 분명한 신호로 보여요. 이런 변화는 소문으로 이어집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오가기 시작해요. 그 소문이 사실로 굳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는 부담이 생기고 만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이런 압박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아요. 두 사람의 행동 반경이 서서히 점점점 좁아집니다. 편하게 가던 식당이나 카페를 피해야 하고 함께 걷던 길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나 장소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되죠. 만남은 다시 마치 숨바꼭질처럼 변해버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면 패턴은 스피롤을 쌓습니다. 처음에는 스릴로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 점점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되어지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설렘이 아니라 혹시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외부에서 직접적인 경고가 들어올 때예요. 배우자, 상사 혹은
가까운 지인이 명확한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하면 더 이상 이전처럼 만나기가 어렵죠. 설령 억지로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불안이 훨씬 커지고 만남의 수와 깊이가 줄어듭니다. 결국 주변의 압박과 시선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외부에서 좁혀오는 압박을 끝까지 버티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지막 7째, 미래를 그릴 수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불륜관계의 가장 큰 한계는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의 설렘과 감정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스스로 달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진지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찾아와요. 정상적인 연인이나 부부라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집을 마련하고 가족을 이루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관계에서는 이런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미래는 기존의 삶을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두 사람은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버려야 하고 누군가는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하며 누군가는 사회적 평판과 직장 친구 관계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요. 대부분의 경우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륜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현재를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게 돼요. 하지만 현재만 붙잡는 관계는 언젠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만을 붙잡는 관계는 언젠간 지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그 감정이 발전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없으면 머지않아 답답함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건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공개적으로 손을 잡아줄 수 없고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런 한계가 누적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강렬해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불륜관계는 처음부터 그 한계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셈이죠. 불륜은 처음에는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관심과 애정, 또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자극은 순간적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순간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이면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죠. 숨겨야 하는 피로감, 거짓말의 부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안, 현실의 벽과 주변의 압박,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그 죄책감, 그리고 끝내 함께할 수 없는 그 미래. 이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의 토대를 약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관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다 자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초반에는 강력하게 작용하죠. 하지만 불륜이 오래가지 못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수많은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패턴입니다. 불륜이 무너질 때 그 결말은 대부분 비슷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식거나 한쪽이 관계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거나 외부의 압박으로 강제로 끝나거나 혹은 발각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은 관계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 신뢰, 인간관계, 그리고 때로는 가족과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처음의 설렘은 결국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와 후회뿐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다면 아직 늦기 전에 돌아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더 많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제가 항상 가해자분들의 상담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끊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중에 걸리면 선택할 수 없고 내가 그 결과를 다 당해야 한다. 사랑은 숨김과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불륜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 행복이 없다는 것. 레드북TV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